자, 두 번째는요. 뉴질랜드 총리한테 개망신 당한 문재인입니다. 살다 보니까 우리가 별일을 다 당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정석 전 멤버님께서 추미애 대구, 유시민, 경주, 이재명, 안동 모두 본적 파악이라 진짜 꼴도 보기 싫다. 네, 다음 주제는 또 이재명 싸가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햇번님,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저도 이게 때로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테파니님께서 700명 가까워졌다고 마치 스테파니아님 일처럼 이렇게 기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막 구독 늘면은 막 기뻐해 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 구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권해 주시고 그러면 쫙 올라갔다가 또 이제 뜸하다가 올라갔다가 그래요.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고옥주님께서 2명 구독 시켰다고 막 이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나처럴 이브린네님 처음 보는 닉 같은데 대체 이 나라 어쩌면 좋을까요? 이 나라는 정말 네. 자, 이상덕님, 자, 8.15 광화문에 지지자들과 꼭 나오실 거죠. 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문재인 개망신 당한 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뉴질랜드에, 우리나라 외교관이 거기에 있는 뉴질랜드 젊은 남성의 엉덩이를 3번씩이나 주물르고 막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고 이래가지고 개망신을 당해갖고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쫓겨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절대 나 그런 일 없다 하니까 감봉을 1개월 주고서 이 사람을 다른 공간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게 3년 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뉴질랜드가 어떤 나라입니까? 뉴질랜드가 여성 인권, 뭐 동성애 인권 굉장히 과격한 나라예요. 그래서 뉴질랜드 남성들이요,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로 많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는 여성들이 결혼하기도 어렵고 동거남 찾기도 어렵고 굉장히 그 여성 총리가 지금 대대로 있는 거죠. 그래갖고 여권 신장, 그 다음에 성추행, 이거는 뭐 국가범죄 못지않게 엄청나게 세게 다룹니다. 근데 한국 외교관이 성추행을 하고서 튀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지금 뉴질랜드의 그 총리가 저신다 아먼이라고 해가지고요. 아먼 총리인데 세계에서 아주 그 젊은, 그러니까 뭐 마크롱보다도 더 젊은, 그래서 만으로는 38살, 우리나라는 40인 총리예요. 근데 이 총리가 문재인한테 통화 좀 하고 싶다. 응? 내가 전화할 테니까 나 너랑 얘기 좀 하고 싶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니까 잘 됐네 이런 거예요. 그러잖아도 그 유명히 WTO 사무총장 만드는 거에 지금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쎄한 거예요. 독일도 반대하죠. 일본도 반대하죠. 아니, 그런 현직 총리가 소녀상에게 무릎 꿇는 이런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아니 이런 나라에다가 우리 옆에 있는 나라니까 유명히 WTO 사무총장 시켜달라고, 이게 먹힙니까? 그리고 저펜 파워 간단치 않아요. 우리는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 문재인이 전화하자고 하더라도 답이 없는 경우가 참 많고 띠링띠링 통화는 가는데 상대는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게 문재인 외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신다 아먼 총리가 와 통화를 하자 이러니까 문재인이 신나가지고 이제 여보세요, 헬로, 굿 이브닝 뭐 이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0분 통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과 뉴질랜드의 정상 통화인데 18분은 그렇게 갔대요. 근데 이 정상 통화를 하면은 각 나라마다 정상 통화 내용에 대해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이 딜리트를 시키고 싶었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2분에 맨 끝 문장에 마지막 20자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역대 정상의 통화 사상 있었던 적이 없는 통화 내용이라는 거예요. 진짜 문재인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줬죠. 근데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정상 간의 통화를 우리에게 들려준 셈이 됐습니다. 대단해요.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이 저신다 아먼 총리가 뭐라고 했냐.
이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건에 대해서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이 고의적으로 이 외교관을 말하자면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내빼게 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 뉴질랜드에서 성추행을 하고 도망친 이 외교관을 보호해 갖고 단 1개월 감봉,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공간으로 보내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저신다 아먼 총리가,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신다 아먼 총리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 보시겠지만은 아주 젊고 기운 되게 좋게 생겼죠. 그러니까 막 영어로 샤샤샤샤샤 하면서 너희 나라는 정말 창피한 나라 아니냐. 그리고 뉴질랜드 언론에서 맨날 대문짝막에 나가는데 왜 아무 말이 없느냐 이러면서 그냥 막 이제 쏘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추미애 같으면은요, 이 얼굴에 철판을 깔았으니까 소설 쓰시네. 응? You write your novel 뭐 이러고 갈 텐데 문재인은 쩝쩝거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쩝쩝 하다가 이제 통화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가지고 외교관의 특권, 면제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검토했다 이러고 해명을 했다고 하지만은, 말하자면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아던 총리가 성추행 사건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나눠갔는지는 외교 관례상 밝히긴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뭐겠습니까? 완전 개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아던 총리가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아던 총리는 굉장히 수재예요. 그리고 트루도 이 수상의 정책 자문으로도 일했을 정도고 아주 똑똑한 여자예요. 그리고 저도 연설하는 걸 봤는데 아주 똑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아마 개차반을 만들어 놨을 거고 완전히 죽상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 한 100개 던지는 거 못지않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갖고 문재인이 아마 떡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사진, 이 똑똑한 여성의 사진을 이제 내려주시고요. 그래가지고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면 밝힐 수가 없다고 했겠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외교 정상 간의, 국가와 국가의 정상 간의 통화에서 이렇게 뉴질랜드 총리가 전화를 걸어갖고 본전도 못 찾고 닭달을 당한, 아마 제가 보기에는 WTO 유명희에 대해서 좀 해주세요 했지만 아마도 이 저신다 이 아던 총리가 yes 이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따발총을 그냥 쫙 쏘아대면서 just a second 잠깐 이래 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재인이를 죽상을 만들어 놨을 거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CC 타이슨님, 턱슨님께서 넘버원 팬이라고 하시면서 스포츠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턱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CC라는 이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쁜 닉을 갖고 계십니다. 더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헤어루님께서도 오늘 스포츠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헤어루님 정말 감사합니다. 와, 우리 벤틀리님도 제가 막 열받느라고 벤틀리 멤버님께서도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벤틀리 멤버님은 정말 이 열혈 그 동지예요. 매번 들어와 주시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써니채님께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모두들 성원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하늘님께서 근데 문신당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말을 들어도 약간 경증 치매 끼가 있어가지고 한참 많아야 이게 그런 뜻인가 쩝쩝 이랬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이두이님, 네, 제가 처음 뵙는 늑인데 정말 고맙습니다. 트루블루님, 이 키위들은 정직하고 원칙에 충실하니 문구라 같은 물건을 벌레 보듯 했었어요. 그렇죠. 이 뉴질랜더들, 이제 우리가 키위들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귀엽게. 이 뉴질랜드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호주는 뭐 강도, 살인, 강간범 이런 사람들을 영국에서 유배하던 유배지, 귀양 보내던 곳이 호주예요. 근데 이제 뉴질랜드는 뭐냐? 약간 사상범이라든지 말하자면 이제 좀 이렇게 그 수준 높은, 이 국가 문란 이런 정치범들, 사상범 정치범들을 뉴질랜드에다가 귀양을 보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또 호주 사람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요. 또 호주
사람들은 저 조그만 것들이 성질만 있어갖고 하면서 또 우습게 말고 서로 좀 우습게 봐요. 그런데 우리 추로블리님 말씀 그대로 이 뉴질랜드 사람들 굉장히 정직하고 원칙 충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나 한국 외교부의 이 성추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빼돌리고 뭐 딴 공간에다 보내고 이런 거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네, 헤오르님도 적극 팬이시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제임스 킴님께서 서양 정상들 사실 앞으로 웃지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쩝쩝거리는 거 봐주지 않죠. 정말 여러분 눈이 날카롭습니다. 그 마크롱도요. 막 마크롱한테 문재인이 북한 제재 좀 풀어달라고 뭐 프랑스에서 온갖 것, 다 돈 뿌리고 뭐 우리가 투자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마크롱이 막 뭐 저기 고맙다고 막 얘기해놓고는 딱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든가 또 이런 점 북핵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재를 계속하겠다. 완전히 앞문 딱 깔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세계의 정상들은요 다 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급들이 뭐가 있냐면은 오히려 이제 정상들끼리는 뭐 그래도 뭐 다 써준 거 하고 외교관들이 다 이렇게 준비한 거에 대해서 인도르스만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근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정상들끼리도요 자기들끼리 마음이 이렇게 맞으면은요 엄청나게 그 관계 증징이라든가 안 되는 일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나카소네하고 그 다음에 레이건하고는 정말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론이라고 막 부르고 뭐 야스라고 부르고 론 야스 뭐 관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실례입니다만 팩트입니다만 노무현 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는 이제 링컨을 굉장히 존경한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도 그래도 한국에서 이제 친사회주의적인 우리하고 좀 가까워진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우리 한 잔 더 하자. 이래서 정식 만찬이 끝난 뒤에 그 당시에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이제 당석이 총석이 지금 이제 시진핑 같은 사람이 노무현하고 이제 같이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빼갈인지 아니면은 마오타이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노무현이 거기서 자기 성질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 중국 정상이 아무래도 정말 이 링컨의 위대함이라는 거는 그 포용 아니냐. 자기의 적들도 포용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노무현이 성질을 내고 막 따박따박 막 따지면서 무슨 링컨이 포용을 했느냐. 원래 북쪽에서 더 노예들을 아주 가열차게 다루고 세게 다뤘다. 그리고 나는 링컨의 그 불굴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지. 뭐 적을 뭐 하고 나 이런 거 뭐 싫어한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아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침묵. 그래서 이 밤을 새고 술을 마시면서 양국의 정상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황금의 찬스를 노무현이가 그 자리에서 막 지잘났다고 해갖고 개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이거는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갖고 있는 외교 역량 이거는 정말 꽝이다.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셀라비님께서 뉴질랜드 총리를 8.15 행사에 섭외하고 싶다. 정말 그렇습니다. 와가지고 그냥 그때 정광훈 목사는 보니까 이 영어로 이렇게 통역하는 분도 꼭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변호사분을. 그러니까 뉴질랜드 총리가 영어로 문재인이가 지금 외교관을 빼돌렸습니다. 인권 변호사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카프님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싫은 대통령은 문재인이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변할까? 혹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진짜 이거 뭐 난민이 되든지 이민이 가야 되지. 지금도 문제인데 정말 이재명도 정말 문제입니다. 와, 유혜영님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네. 자, 제임스 킴님께서 굉장히 외교 문제에 밝으신 분 같아요. 게다가 영미 관계 같은 경우를 보면 대처하고 그 다음에 레이건 때가 최고조였죠. 사실 개인적 관계가 절대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처하고 레이건하고 이 두 개를 볼 때 대처가 레이건보다 한 수 아래였다. 이렇게 영국에서는 말하는 분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러냐?
레이건은요 철저하게 이슬람에 대해서 난민이라든가 이민에 대해서 이 배리어를 쳤어요. 근데 대처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물론요 예를 들자면은 이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탈출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리고 영국이 지금 계속해서 뭐 터키라든가 이런 나라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슬람 난민들이 브렉시트 이후에 마구마구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영국의 한 도시의 경우는 거의 800명에 대한 강간 사건 이런 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이라는 세력을 저는 어떤 특정 종교를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슬람이 아주 뭐 지하드라는 이름 아래서 잔인하다, 아주 폭력적이다. 물론 이게 다 맞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갖고 있는 문명의 굉장히 뛰어남 이런 거 다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 왜 이렇게 잔혹하다는 세계적인 평판을 얻었는가? 그거는 이슬람의 몫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외국인 인구 가운데서요 이슬람이 차지하는 게 지금 12%나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늘고 있어요. 왜? 이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에. 그리고 이슬람에서 종교 홍보비를 우리나라에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의 문명의 충돌이다. 이 헌팅턴이 정말 1990년 말에 이 21세기 뭐 예측인가 이런 책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요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이슬람 인구는 거의 팽창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50년 정도가 되면은 세계 전 인구 가운데서 이슬람 인구가 거의 한 60%를 덮을 수도 있다. 왜? 이슬람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에 이슬람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슬람 여성들의 자궁을 믿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니 조만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미국에 와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